안녕하세요. 세무사TV의 신종업종 세금박사 김민지 세무사.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세무 심층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스타트업 기업이란 무엇인가요? 네, 세무사님 혹시 최근에 방영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그 혹시 수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수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타트업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용어예요. 1990년대 후반 이른바 닷컴 버블로 창업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모든 업종에서 쓸 수는 있지만 보통은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 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칭하는데 구글이나 트위터 등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최근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20대, 30대의 젊은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초기 투자를 발굴하면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는 엑셀러레이터라던가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회사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로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의 세금 신고는 도대체 어떤 게 다를까요? 네, 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외에도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광고 대행업,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 초기에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금 또는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 관련된 세무 처리나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계 결산을 제공해 드리는 등 관리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대상이고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드려야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이런 특성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은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사업 초기에 상대적으로 신고가 간편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또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사업이 성장해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관리를 시작해드린 이런 대표님들 주로 개인 사업자로 많이 시작을 하셨다가 사업이 성장하면서 또는 정부나 여러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업 초기에 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초기에 누적된 결손금들은 법인 사업자로 이월되지 않고 나중에 또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포괄 양수도나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세무 관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스타트업 기업들의 세금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년간 50% 감면되거나 취득세가 75% 감면되는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세금 관리에 관심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앞서 말씀드린 혜택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네요. 아주 파격적이죠. 추가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 개발비의 무려 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만 29세 이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시면 수도권 기준 1인당 1,100만 원,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50%에서 100% 세액 공제 혜택이 가능해서 요건을 갖춘다면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혜택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감면이랑 세법상 제도, 세액 감면 같은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 처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연간 집행된 정부 지원금 내역과 자기 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빠뜨리지 않고 세금 신고 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에 연봉이 적다 보니까 보상 정책들로 벤처기업 직원에게 지급하는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르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엔젤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계 결산 보고서를 드린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출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세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회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심사를 하려면 저희가 재무 비율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 여러 가지 인건비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세금 신고 시 빠뜨리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세금 신고하는 것도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 신종 업종도 세무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겠죠? 그럼 지금까지 신종업종 세금 박사 김종겸 세무사, 김민지 세무사였습니다. 신종업종에 관한 세무도 세무사가 역시 전문가입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